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해운사들을 상대로 운임 책정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해운업계는 미 행정부가 컨테이너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조사와 맞물린 반독점, 반경쟁 이슈 부각을 통해 운임 인하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대상에는 국내 HMM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혹벌이 4인 직장인 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가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앱정 표시장치 LCD TV용 패널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익성 둔화로 지난해 LCD 사업을 철수하려다 생산을 연장했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철수 시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출시한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이 오전 11시 비례 기준 청약 경쟁률 32.24대 2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업 초대형 카카오뱅크도 일반 공모 청약을 개시했지만 스펙 청약에도 우회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열는 또 월요일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요. 장중에 힘이 빠지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0.5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빠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각의 환율이 1,152원, 1,153원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또 이번 주 FOMC 회의도 있고요.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주요 기업들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마감장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보여드리니까요.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시각에 저희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정수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시크릿 강연회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되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크릿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전 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후 들어서 탄력을 잃고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이 시간 양시장 모두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전 중에 하락 전환했죠. 현재 0.54% 낙폭 보여집니다. 3,23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오전 중에 밀리는 듯 했지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탄력을 잃고 현재는 0.31%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1,05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20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2,55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589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52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64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홀로 2,32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시각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크래프톤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여행 관련주, 건설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탄소 배출권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했죠. 미국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고 또 중국도 최근 들어서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에는 무상증자 소식도 나오면서 강세 흐름 더해가고 있죠. 현재 23%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3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후성 현재 1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GC 에너지 현재 5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현재 6%대 오름세 기록하고요.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C코트를 현재 11%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9,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해주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가 향후 5년 안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1.39% 오름세 보여집니다.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체라 6%대 급등세입니다.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3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5.9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현재 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31%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옵티시스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현재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래프톤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공모주 슈퍼위크죠. 카카오뱅크와 또 크래프톤 같은 대여급 공모주들의 청약이 이번 주에 몰려있죠. 오늘 그중에서도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기관의 수요 예측이 마감이 될 텐데요.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에 펍지 유니버스로 IP 확장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강세 흐름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만 장중에 낙폭을 하락 전환을 했네요. 현재 4.18% 낙폭이 보여지고요. 넵튠은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성창투 현재 6%대 급등세입니다. 4,8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현재 4,2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관련주들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들 최근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심했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을 때도 오름세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서 조금은 빠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롯데 관광개발 3%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현재 3%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현재 24,1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2%대 오름세고요. 참 좋은 여행 내림세고요. 참 좋은 여행도 2%대 낙폭 그려지고 있습니다. 1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장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13%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건설주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건설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외 업황 개선 기대감과 또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공약들이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건설주 오름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또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1%대 낙폭 보여지고요. 금호건설과 동신건설은 모두 2%대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성건설 현재 3.2% 내린 4,0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일기업공사 현재 8,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비덴트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비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가 장중에 19%대 넘는 급등세 보여졌는데요. 현재는 15.7% 오른 1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정말 대형 공모주들이 있는 예정이죠. 그래서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작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큰 흐름은 또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먼저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JYP 엔터테인먼트, 삼천당 제약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포스코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HN, 다날, 에코프로비엠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철강 업종이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일부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강과 2차 전지 관련주들 일부 종목 상승하고 있는 흐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코스닥은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하는 양시장의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미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FOMC 관망세에 좀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에서 조금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중국 증시가 2% 넘게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중 회담 경계 심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지수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반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띠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 굵직한 이제 신규 상장주 이제 IPO를 앞두고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됐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또 환율과 엮이게 되면서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상황 마감 때까지 또 오늘 장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장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연결해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앞에서도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일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IPO도 있고요, 또 실적 발표들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또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주시면서 또 전략까지 알려주시죠. 예, 이번 한 주 같은 경우 슈퍼위크라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과 국내에 있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휴가철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오늘과 내일 있는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공모 청약이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39,000원 공모가에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아무래도 내일 눈치 보기가 치열하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경쟁률이 내일 되고 몰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신규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오늘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미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과 보잉,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그 GM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재와 테크주들이 다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특히 서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 국내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내일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잠정 실적은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만 확정 실적은 내일 발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나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일 날은 FOMC 회의가 있죠, 미국에서. 근데 이번에 회의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이슈몰이를 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달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면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9월 달에 FOMC 회의가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는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연기라든지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도 아울러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6월 달 무역 수지가 나오고 7월 달 소비자 동향 조사가 나온다라는 것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드디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확정 실적이 그 예상 실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번 주 실적이 잘 나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뜨겁게 반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실적에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면 오늘 국내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맥없이 좀 빠지는 모습이 오히려 안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해서 별로 기댈 것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2분기까지는 호실적이 나오는 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당연하지만 3분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호실적은 시장에서 원하는 당연한 실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호실적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반락할 가능성에 우려감을 좀 표명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 6월달 산업 동향이라든지 7월달 기업 실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들은 이번 주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오히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대비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지표 발표들이나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략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나 경제 지표보다도 실적이 더 중요한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입장이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호실적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전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도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보고요. 또 전략까지 잘 챙겨가보는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앞에서 저희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전략들에 대해서 좀 챙겨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번 주 증시와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환율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몇 거래일째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체크를 해봐야 될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일정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식전 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행세를 이어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이제 시장을 조금 짓눌렀던 장기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2분기 경기 정점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누그러뜨려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본다면 사실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을 때, 지지난주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실적 발표 시즌에서의 실적 발표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졌던 부분은 바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25%와 1.3%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 변동성이 좀 컸던 시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 이제 달라진 것은 미국 장기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 증시에는 우호적인 모습으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최근 몇 주간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도 역시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흐름이 안정화되느냐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전에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2월 달에 급등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시작점이 1.2%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급등했던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IT 성장도 양쪽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됩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바로 이런 호기가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 성장률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런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시장의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상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의 부각은 단발적인 부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 흐름을 주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하방 압력을 좀 야기했던 부분이 중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급격히 부각됐던 부분인데, 사실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반응이 좀 되어 왔습니다. 시작점을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디중에 나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나스닥 상장 회의가 나오면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지금 대규모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3% 가까운 급락을 했고, 이 영향을 받는 특히 테크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혹은 항생테크 ETF 관련된 부분부터 대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견제인 부분으로 파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겠지만, 이전에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했던 시기를 본다면 규제 리스크는 결국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고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끌고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중국 정부도 이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짧고 굵은 방법을 선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에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나오는 부분을 앞두고 아마 중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의 분쟁이 첨예한 시점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장기간 끌고 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번 중국 규제 관련된 리스크는 이번 주가 가장 크게 많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는 하이라이트 구간은 지날 것이고, 이번 주를 정점으로 이 구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규제 리스크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그 플랫폼 관련돼 있는 반독점 규제법까지 이걸 이어가지고 좀 장기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짧고 굵은 중국 정부의 선택적인 방향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ETF 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전에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를 본다면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오히려 지나고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신경 쓰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부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규제 리스크 외에 지금 현재 이 규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가장 교란하는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의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본다면 상당히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선물이 지난주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7월 15, 16 이전을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4일간 약 2만 계약에 가까운 큰 폭의 매도가 들어왔었고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고요.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불과 이틀 만에 이 물량이 회수되는 움직임을 보였고 다시 오늘 월요일 만기약에 다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7월 말 8월 초 휴가 시즌을 맞아서 수급이 상당히 부재가 되는 시점에 외국인들의 선물 등락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움직임은 현물, 주식이 움직이기 힘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이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단기성 헤지 펀드의 선물 물량은 단기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서 며칠 상간으로 시장 등락을 유발하는 물량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장기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단기적인 구간을 지나는 부분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단기 등락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약 펀더멘탈과 수급이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의 영향,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물량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철강이나 조선이나 기계, 은행 업종 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에 유입이 되느냐 여부 이런 외국인 주식과 관련되는 수급 여부도 지금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이 된다면 시장이 우호적일 수 있지만 또 변동성이 크다면 계속해서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기업과 관련돼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이런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바뀌는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계좌의 포트를 어떻게 자세 편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이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좀 익숙해져 왔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거나 혹은 IT 종목들이 내리거나 혹은 IT 성장주들이 오르거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내리거나 이런 엇박자 등락이 최근 올해부터 몇 달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하면서 영향을 줬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선순환으로 들어오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IT 성장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포트가 좀 축약되는 모습이고 특히 IT 성장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차익 물량이 나오는 종목 간의 등락이 상당히 교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대외 변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혹은 장기 국채 금리 관련, 원자재 관련된 부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2분기 실적에 주목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에 대한 투자 전략은 경기 관련주와 IT 성장주들을 적절하게 내 포트에 구성을 하는 건데 포트가 업종별 간의 등락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종목들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먼저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포스코, 현대자체를 비롯한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기계업종도 반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고,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경기 관련 금리가 인상되는 수혜주로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2분기 실적 바닥론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뀌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매도가 지속되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수급을 보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며칠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 대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분기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KB증권을 비롯해서 분기 배당이 이미 이제 산정이 됐고 실행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도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고, 기간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섹터 자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슈퍼사이클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실적과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은행이나 최근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순환매가 한풀 꺾였다가 다시 순환매에 들어오는 소비재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목별 등락이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연초 급등 이후 계속해서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추가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선순환의 상승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일부 수급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박스권 등락 안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IT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수익을 이끌어낼 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IT 종목의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IT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좋았던 부분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 파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전방 산업보다는 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IT 성장주들은 전방 산업보다는 소재와 부품 쪽으로 매기가 나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2차 전지는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났지만 그 부분이 소재 종목이 탁월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IT 성장주에 대한 접근은 전방 산업보다는 소재와 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눈길을 좀 돌리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IT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 수급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눈치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장기국제 금리 흐름을 보면서 실적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테크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일부와 단기적인 흐름, 최소한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흐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 성장주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인데 지금은 대외 연수보다는 실적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 2분기 실적이 바닥론이거나 혹은 3분기 실적이 좀 더 업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줄여나가는 업종 전체가 레벨업되는 경기 관련 종목, 철강이나 기계, 은행,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IT 성장주들은 실적이 차별화된 개별 종목 장세와 2차전지 소재나 반도체 장비 등 같이 특정 섹터에서 국한해서 일단은 좀 좁혀서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해소가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뭐 기계, 은행, 철강 같은 경기 관련 섹터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간략하게 질문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지금을 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 이제 조선주에서 우리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선주는 그 실적이 수주과 시차가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수주하는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되려면 최소 보통 평균은 한 2, 3분기 이후 빨라야 한 분기 정도 지나서 부분 입금이 될 때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분기에 반영되었던 실적은 이미 수주가 이전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반영되는 수주 물량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조선주의 반등은 철강이나 기계업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조선업종은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한 이후에 철강업종처럼 반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선업종은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물량들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레벨업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 은행이나 철강과 같은 부분과 조선과 같은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언제 턴어라운드 되는지 이 수급의 변화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지환 의원님이 이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지환 의원님과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수고해주신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미스터 복구왕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현재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 복구시켜주고 계시죠.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또 어떤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누적 수익률 탑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66.43%고요. 전일보다 6종목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부동의 1위일 줄만 알았던 허반석 위원님께서 오늘 2위로 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총 누적 수익률 여전히 좋습니다. 93%대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4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강자 자리에 앉은 1위는 어떤 분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께서 1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70%대 누적 수익률 달성했는데요. 하루아침에 100%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00.29%고요. 전일보다 3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12시 30분 기준 개별 종목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권이었죠. 오늘 또 반등 흐름 나왔는데요. 13%대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4위 LX 세미콘이 차지했습니다. DDI 출하량 증가로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죠. 여전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15%대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2, 3위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들이 차지를 했네요. 3위 삼성 SDI 16%대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17%대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1위 새롭게 편입이 됐죠. 태경BK가 현재 1위로 올라섰습니다. 태경BK가 비철금속 관련주 상승세에 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VI 발동되기도 했죠.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현재 28%대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롭게 1위 자리를 차지하신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개별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동신건설 14%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삼익THK 14% 수익 달성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서암기계공업 15% 수익 달성하면서 현재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CJENM 26%대 수익 챙겨주면서 현재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 제외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YJM게임즈 16%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7월 12일에 편입이 됐는데요. 빠르게 또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현대코퍼레이션 현재 손실 구간이죠. 하지만 4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은 내놓았습니다. 안랩 역시나 플러스권입니다. 5월 10일에 편입이 된 종목이고요. 광주신세계 현재 6%대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네, 한라홀딩스 마이너스권이고요. 태경BK 오늘 28%대 수익률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죠. 마찬가지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백산 3거래일 연속 오름세 기록하고 있죠. 현재 7월 5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4%대 수익권입니다. 위니아딤체는 7%대 손실 구간입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있는 시간이죠. 샵 0082번으로 이주연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위원님께서는 다음 이어지는 방송이죠. 마감 임박에서 또 자세한 종목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요. 2위를 차지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8% 수익 챙겨주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ISC와 우양 역시나 12%대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고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CJ제일제당 최근 흐름이 좋죠. 17%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성 SDI 현재 16%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편입 날짜 5월 6일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또 메가트렌드 주도할 종목 10가지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삼성 SDI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마트 현재 2.47% 수익 내주고 있네요. 5월 27일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오리온 역시나 플러스권입니다. 6월 10일에 편입이 됐고요. 에스코넥 현재 7%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권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네, SFA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오늘 밀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7월 15일에 편입이 된 종목이죠. KH바텍 현재 4%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에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단 한 종목도 손실 구간이 없었던 허반석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장중에도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이렇게 또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해주고 있으니까요.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미스터 복구왕을 차지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누적 수익률을 낼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현 시각에 지금 양시장이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12시 구간까지 잘 유지를 해주던 코스닥도 지금은 0.73%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종목 고민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시크릿 강연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 보내실 때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같이 보내주시면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시크릿 원정대가 가는 시크릿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초청 티켓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